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단체보험은 종업원을 대상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상해, 질병, 사망사고에 대해서 보장해 줍니다. 사고 위험을 대비해서 이 산재보험만으로 민법상의 책임을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가입을 하죠. 결국 사고의 위험을 이 보험사로 이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위험이 낮은 업종의 경우는 어떨까요? IT 업종의 사무직이라면 건설업과 비교해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훨씬 낮죠. 그래서 단체보험을 굳이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사업주분들이 계시는데요. 종업원의 치료비 등을 위해서 복리후생 차원으로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절세라는 세금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리후생과 세금 혜택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단체보험, 회계 처리 방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체보험은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주체인 계약자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주가 되는 것이죠. 보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는 종업원이 되고요. 수익자는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되거나 종업원이 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단체보험은 종업원을 수익자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산재보상으로 부족한 보상이나 민사소송 배상금을 해결하기 위함인데요. 만약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한다면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당연히 종업원에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100% 자신의 몫이고 권리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는 부족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산재사고 리스크 때문에 보험료를 지불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단체보험에서 보험금도 주고 또 추가적인 배상까지 해줘야 한다면 굳이 단체보험을 가입할 목적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익자를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업원으로 지정을 아예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세법상에서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할 경우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그 세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를 보면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해서 사용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해주는 급여인 것이죠. 결국 사업주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업원 입장에서 급여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근로소득세 납부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해당 세법에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남목을 살펴보면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 보장 기간이 종료되는 만기 환급금이 0원인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만기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인 단체 환급금 보장성 보험은 연간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종업원 입장에서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연 70만 원 보험료에 대해서 비과세는 사고, 질병, 사망으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세법의 배려인 것입니다. 결국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게 되고요. 연 70만 원을 초과되는 보험료는 급여 항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수익자가 종업원이 된다면 방금 소개해드린 절세 혜택이 세법으로 정리가 됩니다. 문제는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수익자를 회사로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세법에서 정의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수익자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용 처리가 불가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법 규정이 없다고 성금 처리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세법 규정이 없는 것이지 명확하게 송금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 또한 없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법인세 질의회 시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이 피보험자를 종업원으로 하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산하여 올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 기간에 따라 송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참고로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위험보험료와 만기환급금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그리고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적립보험료는 자산 항목으로 계상하고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는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최종 정리하자면 보험료 납입 단계에서 수익자가 종업원일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보험료 전액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 70만 원 이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연 70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료는 급여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연 70만 원 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서 연 70만 원 이하인 월 보험료 58,330원까지는 이 사업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 70만 원을 초과하면 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금이나 만기환급금 수령 단계에서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 보험금은 비과세입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종업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환급금의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연간보험료 70만 원을 초과한 불입분은 이미 근로소득 과세를 하였기 때문에 제외하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보험료 납입하는 단계에서 회계 처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단체보험으로 순수형 보험을 가입했다면 전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했다면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축보험료는 이 장기금융상품으로 하여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종업원의 경우 세무처리사항은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령 단계에서 보험금이나 만기환급금 모두 이 법인이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미 납입 단계에서 자산으로 처리된 금액 이상 수령한 금액을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단체보험 세무처리의 모든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단체보험은 업종, 종업원 수, 노조 유무 등을 체크해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상품을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득과 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변의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하셔서 종업원의 복리후생과 세금 혜택을 동시에 잡는 시청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